연초부터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 소비가 늘면서 농산물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음성과 진천 8개 읍면이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지구로 지정돼 방역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역대 발생 농장 85%가 이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이 2천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이 있는데도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수소차 연료를 바이오가스에서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설이 충주에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삼시세끼 먹는 날이 많이 늘었죠. 가정마다 식재료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정부가 계란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 보통 2판씩 집어들던 소비자들이 뒷짐만 짓고 서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알이 굵은 왕란의 경우 30개들이 한 판 값이 거의 10,000원. 1년 전 4,000원 남짓했던 대란 한 판도 7,680원으로 75%가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주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 비빔밥집에 가도요 계란 후라이를 안 넣어줘요. 1년 전 5,000원을 조금 밑돌던 양파 3kg도 지금은 75%가 오른 8,700원. 흑족파는 1년 만에 2배 넘게 폭등하는 등 안 오른 식재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세 군데를 돌아보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5, 6만 원이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통 2, 3일을 먹는데 지금은 10만 얼마 들었어요. 충북 30개 소매점 평균값을 보면 1월 둘째 주 3,372원이던 파 600g은 불과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무려 27.4%. 귤과 오이, 배추 등도 일주일 만에 10% 이상 뛰어오를 정도로 최근의 상승폭은 더 가파릅니다. 소비는 급증한 데 반해 지난해 재배 면적 감소나 작황 부진 등으로 공급 부족에 직면한 품목들이 밥상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식재료 소비가 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기름값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란과 무, 배추 등을 20% 할인하는 정부 주도의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M 선교회 확진 환자 가운데 충북 도민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27명 가운데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충주 시민으로 확인돼 가족에게 진단검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2일 이후 해당 선교회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 방학 캠프에 참여했었고 검사를 받기까지 시설 내부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충북에서만 5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음성군에 집중돼 있지만 진천과 충주, 청주에서도 야생조류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충청북도가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나온 음성. 예방적 살처분을 비롯해 농가 전수검사와 집중 예찰을 했지만 추가 발생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5농장 모두 음성군 북부 지역의 제각기 다른 읍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불과 6km 떨어진 진천 미호천에서, 앞서 12일에는 청주 무심천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결국 충청북도가 감염 위험이 높은 음성과 진천의 8개 읍면을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읍면에 있는 가금 농가와 도축장, 사료업체 등 관련 시설은 모두 64곳. 먼저 하천과 거리가 500m에 불과한 농가 6곳은 제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산란계 농가는 식용란 출하 횟수를 일주일에 최대 2번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소독 작업도 보완했습니다. 드론과 방역 가속기보다 많은 양을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살수차가 농가 주변뿐 아니라 도로로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축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소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출근해가지고요. 16시까지 16톤 물량을 3번 소독하는 거예요. 겨울철새가 돌아가려면 최소 한 달은 더 지나야 하는 만큼 농장주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준수상 미준수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떤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를 할 때 감액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되는 특별 조치. 방역 당국은 지정된 위험지구 외에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방 목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가금류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백신이 있어도 안 쓰고 있어서 언제까지 접종을 미룰 거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항원뱅크를 이미 2019년 마련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고병원성으로 알려진 H5N1과 H5N8형 개통군 2천만 마리분으로 모두 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살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 현재 조치로서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백신 접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도 접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상존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보고된 적 없는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 때문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폐사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 전염시키거나 또 한편으로는 변이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 백신을 하는 순간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백신을 놓고 난 다음에는 임상 증상도 안 나오지,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부가 신중론만 편다는 지적도 꾸준합니다. 저병원성 AI인 H8N2형과 뉴캐슬병의 경우 백신으로 잠재운 사례가 있는 데다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백신으로 인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백신을 10년 이상 써왔고 그것 때문에 변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빈도 발병 국가에 속하거든요. 차단 방역만 가지고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병행하는 게 따라서 다른 접종도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사육 기간이 긴 산란계와 종계만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라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예전과 달리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체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살처분이 대량으로 나온다면 사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전문가들끼리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번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는 70여 곳으로 수평 전파가 아닌 대부분 산발적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방역을 이유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벌써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에서 6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30대와 60대, 또 각각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된 30대 2명과 10대 미만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무증상 상태로 가족 내 전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가구당 최소 1명 이상은 선제적 무료 검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당구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사직동의 한 당구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던 50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판돈은 10만 원 정도였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저녁 식사 내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임금지 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수소차 연료로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주에 들어섭니다. 운송비도 낮출 수 있어 초기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재활용하고 있는 충주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이곳에서 발생한 가스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해 수소차 연료로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비 등 121억여 원이 투입된 사업에는 관련 기업과 고등기술연구원,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 에너지 역시 어떤 에너지로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5월 충주에 건립되는 수소 충전소는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가스가 관을 통해 충전소로 보내져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져오는 운송비를 줄이면서 저장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어 초기 수소 충전소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면 운반비 쪽에서 상당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경제성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수소 충전소는 4곳, 수소차는 320여 대로 충전소 한 곳이 평균 80여 대를 맡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적은 수의 수소 충전소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도 고민입니다.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수소로 달리는 수소차 시대. 그 진입을 충북이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주시 주덕읍의 한 비닐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동과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정 1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배달 모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천시와 외식업 제천시 지부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공모를 통해 배달 모아로 정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제천 지역 내 외식업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충북지방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시급하다며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신탄진과 조치원, 오송과 청주 시내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있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계획 반영 여부는 다음 달 초안 공개 전에 결정됩니다. 청주시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4월부터 지역 서점에서 산 책을 3주 안에 읽고 반납하면 한 명당 매달 2권까지 책값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한 뒤 청주 시립도서관 11곳에 배치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비 4천여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로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 문제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 명절 성수식품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체 23곳, 제사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체 54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곳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